네, 이번 새해엔 교토 3굴,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 이 사자성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네, 그럭저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토 3굴은 의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래 있는 그 토끼가 주인공인 유일한 사자성어예요. 예. 예. 그, 뭐 내가 얘기했다기보다 예.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토끼가 이제 굴을 3개를 판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예. 여우나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저 민주당 신년 이사회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민주당이 지금 교토 3굴이 필요합니까? 그 글자 그대로 그냥 그 뜻인데 이게 예.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재밌게들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해가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좀 대전환기고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고 잠깐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어렵다는 예측인데 예. 그래서 이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정부, 여야, 막론하고 좀 영민하고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국가적이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여러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된다. 네네. 현안에 매몰될 게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언론에서는 주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어떤 대안들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왜곡된 해석입니까? 왜곡됐다기보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아, 예. 요새는 너무 그래요. 또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글쎄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 바로 옆에.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 이재명 화이팅 이렇게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었겠죠. 아, 전체 맥락으로 보면 뒤에는 또 이재명 화이팅이라고 하셨어요? 네.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설명했고 아, 예. 생각이 달라도 뜻은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오해하실 리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그렇군요. 모르죠, 그거. 예. 성남 FC 후원 의혹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함께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어렵죠. 근데 예. 이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예. 너무 강행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지금 현재 자꾸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과거 정권 탓이니 과거 탓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저러나 또 밀어붙이는 데는 측면에서는 과유불급인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야당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리멸렬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타임에 맞춰서 정말 토끼가 새굴 파듯이 그때마다 사태 변환을 잘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일방통행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 그거는 대통령실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입니까? 거의 동시다발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죠. 예. 대통령이 그를 의지가 가지면 정부 여당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난 대통령의 리더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중대한 하자는 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동행하는 거는 다소 지나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때는 강력한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힘을 합쳐서 토끼도 새굴 파듯이 뭔가 보여줘야 될 때는 타이밍 맞게 하긴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그냥
바깥으로 전부 다 모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시기에 이게 완전히 이게 옛날 시기예요. 그것을 자꾸 강경하면 국민이 이제 너무 지났지만 또 그거로 인한 과유불급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장땅이 아니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전략적인 사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라. 이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범죄와의 동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역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죠.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것도 정치 선전의 일종이죠. 예. 그것도 오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지금 새해 제안한 중대 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는데 중대 선거구제라기보다 정치 개혁의 최초로 한 발언이에요. 예. 3대 개혁은 이제 얘기는 했는데 정치에 관한 개혁 얘기는 안 하다가 처음 했는데 나는 그 자체의 발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유는 자꾸 과거 탓만하고 과거 회기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집권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책임져야 될 입장에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자꾸 남 탓하고 핑계만 대고는 안 되거든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대 개혁 얘기했고 나는 그것도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난 불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혁신 과제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난 높이 평가하고 그중에 특히 정치 개혁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건 아주 이건 획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의장 수반하고 행정부의 수반 둘이 동시에 같은 발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방안이나 오히려 야당이 선점해야 될 이슈 같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걸 좀 주춤주춤한 대목에서 나는 오히려 좀 앞으로 크게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랄지 정치개혁이랄지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상을 받고 계시는 거군요. 다시 한번요. 지금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주춤거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그런 인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면한 민주당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아, 기대치에 못 미친다. 왜 우선권을 뺏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대통령의 아젠다라기보다는 야당에서 치고 나갔어야 될 대목이다. 그런 거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최고 개혁까지는 정치개혁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선거제도 개혁하고 개헌이라고 그렇겠죠. 저는 늘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아젠다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게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수를 뺏겼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의 방향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오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늘 내 주장하던 겁니다. 현 전직 대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사생결단, 승자 독식, 이게 정글의 법칙. 이기는 쪽이 왕이 되는 동물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상대를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에너미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정치, 이거 흑백 논리, 선악, 이분법, 이 정치 다 이거 큰일 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속에는 정치 불신이 팽배해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안 해. 이건 공동체로서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뢰이기고 내가 늘 주장하는 무신분립입니다. 이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보라고 경제를 하겠어요. 이거는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신분립. 그래. 안보를 암만 잘하고 경제를 암만 잘해도 소용없다. 신뢰를 잃으면 불신 시대가 되면 이건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방향성이 선거구제랄지 그 개헌의 방향성이 한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랄지 4년 중임제, 대선거구제, 사실상의 내각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쪽이신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그것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양쪽에 있다면 그건 바른 방향이에요. 예.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이 지금 현재 정치 현상은 바로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야죠. 어떤 일이든지. 예. 그것이 가령 그때 선거구제가 첫 번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진짜 사실상 내각제가 되든 아니면 내가 주장했던 총리를 국회에서 2명 뽑자 이렇게 해갖고 책임 총리제를 만들자 이런 그건 이제 분권형 개헌에 관한 얘기고요. 예. 선거제도는 그걸 안 고쳐도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만 고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들 하던 아주 좋은 안들이 있었어요. 내가 의장 때도 주관해서 선거 개혁에 관한 아주 좋은 합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걸 다시 또 뒤집는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용어양 요꼴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 한번 시도를 해봤어도 나는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대표제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위장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의석을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정권을 잇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대 선거구제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것도 저 대상을 올리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단 말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도 하나의 대안이고 그것도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다. 예.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오래 하셨지만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은 본인들의 다음 공천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또 되는 것 이것에 좀 매몰돼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개혁이랄지 이쪽을 하면 본인들의 의석과 관련해서 이거를 해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거고 그러면 본인들끼리 할 수 있습니까? 합의를? 외부에서 강제를 하거나 정치개혁 특위 같은 게 만들어져서 뭐 전문가들이 뭐 안을 내놓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의미예요. 왜냐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난파선 후에 선장되면 뭐래요. 네. 배가 깔아지면 다 죽는 건데 정치가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민 속에서 불신이 그 정도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정치인 스스로가 뚫지 않으면 자기네 스스로가 다 난파선에 서가지고 다 소멸하고 만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단의 진영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까도 주장했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극단에 지금 있습니까? 여보세요?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극단에 있습니까? 아니, 네? 예, 양극단의 진영화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네네. 예.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극단에 있다라는 표현이신지.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경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건 파멸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니까요. 파도와 침몰의 대상으로 상대를 본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된 데에는 지금 민주당뿐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이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현재 정치 현상을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정부 여당에서도 더 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대화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여야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어요. 단 한 번은 안 만나는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이런 경우 어디서 6개월을 됐는데. 근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희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개딸들에게 뺏긴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라는 게 서로가 대화하자는 그 주도권인데 그거는 미래에 관한 혁신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 주도권을 왜 정부 대통령이 말할 때까지 여기는 얘기는 안 했는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딸들에게 뺏긴 것 같다라는 것에 담긴 게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 그러면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 나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 나는 그 팬덤 현상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팬덤 현상은요, 옛날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었고, 예. 또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문제는 그 팬덤이 배제하는 식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흐르게 된 그것이 극단적인 생각이다는 것이고, 그건 내가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양쪽 다 서로 경계해야 되고, 그럴 만한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스테이츠머니에 돼야 되지. 예. 당장 다음 선거만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거만 따지는 포리티션이라고 소위 정상배나 정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정치의 행태는 안 버려라. 미래를 내다보고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션 스테이츠맨 말씀하셨는데 정치꾼이 되지 말고 정치인이 되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게 양당의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민주당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물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아이고, 참, 최근에, 예.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미래 얘기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예. 대통령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지금 여소야대 상황 이걸 냉정하게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3대 개혁인이 정치개혁 아젠다 먼저 꺼내든 건 잘한 일이지만 결국 이 개혁이 입법으로 완성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민주주의 기본이거든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입법으로 해야 돼요. 법률을 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 자체야. 그런데 아주 노동개혁도 그렇고, 뭐 지금 얘기하는 모든 개혁을 앞장서서 하려면 결국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법은 어디서 하면 국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화와 타협하고 협치해야 되고 이건 필수예요. 난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분을 내가 추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일로 상임 시대인데 이때 여소야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가 그때 원내 총무라고 그랬는데 김원기, 최영우, 김용재 이렇게 있었고 집권 여당에는 허주, 김윤환이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든 걸 합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 비전을 만들었어요. 의회주의가 꼽히는 시절인데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무조건 의회에 찬성했고 의회가 하는 일을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제 이를테면 남과 북, 동과 서, 여와 야, 보수, 진보, 각계각층, 세대 뭐 모든 국민 통합을 이뤘거든요. 이 국민 통합과 협치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수단은 결국 대화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일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대통령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필요한 일을 안 한다고. 결국 수단은 입법이고 그것이 발생하는 입법 현장은 국회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당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당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완전히 거수기화 해가지고 여야 원내대표가 딱 합의를 딱 해놓은 걸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든지. 맨 처음에 최초로 합의는 제일 처음에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 원내대표하고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바로 뒤집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뭔가를 협치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야당 대표는 제일 상징성이 있고 좋죠. 근데 거꾸롭다 그러면 야당하고 대화를 통하는 얼마든지 무진장 있죠. 다양한 통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3년에 이것만은 좀 하자 당부하고 싶은 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통합, 둘도 통합, 셋도 통합, 협치 그리고 그 국회랑 빨리 대화하라.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이건 여야도 다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예. 자꾸만 서로 이를테면 내가 난파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예요. 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나라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도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3대 위기로 이명박 정부 때 주장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딱 그 상황에 했어요. 남북의 위기, 그다음에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게 딱 붙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극복하려면 전盟 힘까지 여와 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예. 힘을 다 전체 국력을 와야 되고 그러려면 통합회의도 되고 통합은 대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화는 대통령이 힘 가진 쪽에서 권력이 있는 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예요. 예. 그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대화하자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힘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 예. 그리고 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그게 꼭 필요한데.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3123님은 사람의 내재된 혐오의 감정을 증폭시켜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정치는 절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전 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